오늘은 심의보철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서 내려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케이스입니다. 제목은 크라운이 빠졌어요. 1년 전에 강남에서 한 크라운이 빠져서 내원한 환자로서 빠진 이유는 아래 앞니의 교합 때문에 치료했던 크라운이 교합에 의해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22번에 치료되었던 크라운이 탈락한 상태이며 22번 치아의 내면에는 골드포스트와 치아 파절된 상태가 관찰되며 치아 안에 있던 레진 코어는 크라운에 붙어서 빠진 상태였습니다. 레진 코어가 골드포스트와 분리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22번 크라운이 탈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22번 치아가 12번 치아에 비하여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아래쪽 32번 치아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22번 크라운이 돌출된 형태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22번 크라운을 치료한 이후에도 32번에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22번 크라운을 조기 접촉이 되면서 22번 치아가 파절 뿐만 아니라 크라운이 탈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치부 심미보철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악 전치의 교합 상태입니다. 하악 전치의 배열이 불규칙하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 상악 전치 심미보철은 돌출된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심미적인 보철을 하기 위해서 하악 전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교합 안정화 치료를 하는 방법과 앞니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앞니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치아의 돌출뿐만 아니라 삐뚤삐뚤한 정도가 1mm 이상일 경우에는 앞니 교정 치료를 하여야만 상악 전치 심미보철 치료가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악 전치의 교정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돌출된 형태의 상악 전치부 심미보철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 년 전에 제가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앞니에 생겨있는 충치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해서 앞니 심미보철 치료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하악 전치를 보시면 41번이 돌출되어 있고 불규칙한 악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삐뚤삐뚤한 치아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1번 치아의 돌출에 의해서 상악 전치의 11번 치아가 돌출되기 때문에 심미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41번의 돌출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악 전치의 심미보철은 돌출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에게는 하악 전치 교정 치료를
권유드렸으나 환자분이 원치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교합평면, 삐뚤삐뚤한 치아 배열, 돌출된 치아,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앞니 교정 치료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미보철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임시치아를 보시면 41번에 의해서 상악 전치부 치아의 돌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12번과 22번 치아를 보시면 적절한 오버젯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오버바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2번과 22번은 돌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41번 치아의 돌출에 의한 11번 치아의 돌출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하악 전치의 불규칙한 악군과 삐뚤삐뚤한 치아 배열, 불규칙한 교합평면은 결국 상악 전치부 임시치아는 가지를 하게 하는 또는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버젯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돌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에서 1.5mm 이상의 돌출이 있을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앞니 하악 전치 교정치료를 하시는 게 심미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1mm 미만의 돌출된 상태에서는 교정치료보다는 치아를 일부를 삭제하는 교합 안정화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 1mm 미만의 치아 이동을 정교하게 앞니 교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앞니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미세한 양은 치아 삭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출된 양이 적을 경우에는 교합 안정화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삭제한다고 해서 치아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고 교합의 문제를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합 안정화 치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32번 치아의 뒤쪽 면, 요 면을 삭제함으로써 오버젯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22번 크라운을 돌출시키지도 않고 크라운 치료 후에서도 조기 접촉이나 교합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세한 양의 치아 삭제는 오히려 심미적인 결과와 교합의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삭제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32번의 치아의 일부를 돌출된 부분만 삭제하더라도 치아가 시리지 않고 또한 심미적인 22번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가 오히려 치료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1년 전에 강남에서 치료한 치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았을 때는 강남에서 치료한 치과에서 교합적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심리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2번 크라운을 돌출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심리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크라운이 탈락했다는 것은 교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치과 의사의 수준에 따라서 심리보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치아 색깔을 선택하고 탈락된 레진 코어를 형성하고 32번 치아의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여 그에 맞게끔 22번 치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치료 후 결과를 보시면 22번 치아가 12번보다 돌출되지 않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32번과의 교합 관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교합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리보철 치료 또한 교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합을 알지 못하는 치과 의사들에게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보철 치료란 단지 이쁜 크라운을 끼거나 라미네이트를 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교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